외국인 2,000명 빚까지? 일괄 빚 탕감 논란. 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제 제가 야당의 김재섭 의원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해봤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김재섭 의원이 공식적인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대상에 외국인 2,000명이 들어있다는 답변을 받고 김재섭 의원이 외국인의 국적을 밝혀달라고 하자 그건 밝힐 수 없다라고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외국인 2,000명의 국적은 어디이고 왜 이들의 빚까지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갚아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오늘 뜨겁습니다.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2,000명도 대상이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배드뱅크로 국민들 빚을 탕감해주겠다라는 정책이죠.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2,000명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2,000명이 진 빚이 무려 18만 원도 아니고요. 180만 원도 아니고요. 1,800만 원도 아니고요. 18억도 아니고요. 182억이다.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182억 원 2,000명의 외국인 빚까지 정부의 탕감 대상이다 라고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00만 명 이상의 지원이 좀 되는 거고 정부가 그중에 한 4천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채무액도 그분들이 한 1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채무 탕감을 우리가 민생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새출발 기금이나 기존에 그렇죠. 해왔던 걸 보면은 외국인도 조금 폭넓게 그 대상으로는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채무를 후각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일괄 탕감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겁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흥비로 빚을 잔뜩 지고 그 빚을 가지고 어느 날 중국에 갔습니다. 내지는 뭐 미국에 갔습니다. 어디 뭐 캐나다에 갔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한국에서 졌던 유흥빚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외국인 2,000명의 빚 182억 원을 소각 탕감해주겠다.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중에 다 메꿔야 할 나라 빚입니다. 나라가 대신 금융권과 함께 갚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국적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외국인들의 빚 182억 원을 여러분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실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이에요? 네, 사실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추경안을 발표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를 탕감하겠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빚진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선량한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것만 있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악성 채무들, 그러니까 7년 이상 된 그 5천만 원 이하의 그런 채무까지 국가의 세금으로 완전히 이제 탕감을 한다. 이런 것까지 이번에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한 8천억 정도인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182억 정도는 이제 외국인 2,000명이 해당을 한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추경안에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빚탕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돈을 아껴가면서 착실하게 돈을 갚은 사람만 약간 좀 바보된 느낌? 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텨서 돈을 안 갚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버티다 보니까 이제 빚탕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난주에 추경안 나왔을 때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런데 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더 기막힌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 빚까지 갚아준다. 탕감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금의 의무, 국민의 의무 중에 이 세금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또 숫자도 지금 2,000명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는 아니고 많죠, 2,000명이면. 그리고 180억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빚탕감에 들어가는 이
결국은 세수로 이 돈을 메꾸는 건데 이게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저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성실히 갚은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못 보고 그리고 버티는 사람만 되는 이런 도덕제 해이 이제 이것이 어제 정무위원회에 보고된 이 보고서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추경안 심사 중인데 뭐 이런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방안 그리고 왜 외국인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상세한 좀 설명이나 또 설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논란이 되는 대목은 조금 국적이 어디냐라고 김재섭 의원실에서 물어봤는데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적은 왜 안 밝혀주는 겁니까? 빚까지 탕감해 주는데. 글쎄요, 또 알려줘야 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줄 의무도 없죠. 예, 그래도 그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물어보는데.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될 수 있는 문제고요. 네네. 특히 뭔가 좀 그 다른 의도를 내포하고 묻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중국인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그 개인에 관한 어떤 프라이버시의 문제니까 이건 단순히 외국인이어서 안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아마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 빚탕감 정책 모든 정책이 명암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주요 타겟은 7년 이상 장기 채무자 5천만 원 미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전혀 재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이건 뭐 금융이건 또 차도 없어야 되고 굉장히 그 조건이 일단 맞아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어떤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나 혹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차원에서 열심히 갚았던 나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실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도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뭐 장기 분할 상환이랄지 아니면은 뭐 소득 공제랄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상이 113만 명에 대한 것인데 이 중에서 이제 외국인이 뭐 2,000명 포함돼 있고 예. 다 도합하면 182억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대상으로 선별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최종 결론은 안 된 것 같고요. 첫째. 그렇군요. 아직 네. 뭐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어 보인다.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뭐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뭐 유흥빚, 뭐 술 먹고 빚진 네네. 것까지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 주냐. 이 대출을 받으려면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테면 국내에서 대출을 받은 그런 그 부채라고 한다면 경제활동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까지를 다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예, 그게 네. 유흥으로 탕진을 한 건지 어디 무슨 사업 자금으로 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격 요건들 네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정책 목표는 정말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이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지어야 될 부분이지 아직 뭔가 최종 결론도 안 난 걸 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뭔가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타겟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우리 국민에게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분들이 사회에서 또 복지 정책으로, 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또 예산도 분명히 네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세금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걸 가지고 좀 공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빚 탕감을 뭐 제외하겠다, 예외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외국인 2,000명 빚도 갚아준다. 그리고 일반 국민 도박빚도 예외 없이 갚아준다라는 현재까지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인데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 국회에서 가능하다면 일반 그 연체자들의 도박빚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걸러내겠다 했지만 소액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를 구분할 수 없어서 도박빚을 걸러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거든요. 그럼 말만 걸러내겠다라고 했다라는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도박빚이야. 글쎄요, 이게 좀 전에 이제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요되는 자금이 8천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4천억은 정부 예산이고 나머지 4천억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객출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 빚 깎아주면 없는 걸로 해주면 이거 업무상 배임 문제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옛말에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는데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IMF 직후에 해봐가지고 아는데요. IMF가 왜 왔습니까?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고통을 갖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야, 대한민국 돈 되게 많은 나라다.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도 성공해가지고 석유가 그냥 동해바다에서 콸콸콸 쏟아지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막 퍼주고 그다음 심지어 외국인까지 이렇게 빚까지 다 이걸 갖다가 면책해주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저도 빚이 있거든요. 저도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얼마씩 나가는데 그런 빚을 갖다 꼬박꼬박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빚을 갚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빚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도산 절차 아니겠습니까? 정 어려우면 파산해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웬만하면 빚을 갖다가 감축해 줄 테니까 능력 되는 한도 내에서 월급에서 얼마씩 띄어가지고 개인 회생해라. 그 회사도 회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앵커가 도박빚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이런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 같은 거 이렇게 사건 여러 번 해보고 그랬는데요. 네. 중요한 건 뭐냐? 도박빚은요. 이제 전주혜 의원님 판사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박빚이 있으면 파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채가 이만큼 있고 자산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개인 회생을 해주든지 아니면 파산을 시켜주세요라고 해도 예를 들어 정혁진 변호사가 4천만 원 빚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도박하다가 노름하다가 진 빚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면 파산 회생이 안 된다.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노름 도박빚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주면 또 뭐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 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황당한 게 야 도박빚은 파산도 안 되는데 이 그 정권 바뀌니까 도박빚까지도 나라에서 다 없이 해주는구나. 그것도 금융기관 결국은 8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한 푼 한 푼씩 내가지고 그 모인 돈 가지고 거기서 도박한 사람들 빚까지 다 그 해주는 거 아닌가? 이것이 공감이 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아니 외국인들 그 국적을 왜 못 밝힙니까? 예컨대 미국 사람이 절반이고 뭐 중국 사람이 절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금융위원회에서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금 그 채무가 면책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조선시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소중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작은 중국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조선시대 소중화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빚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일정 정도 다 그냥 갚아주겠다.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받을 것인가. 예컨대 빚이 탕감이 되는 한 100만 명 정도 된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하겠지만 나머지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진지하게 재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태경 변호사님, 지금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뭐 중국 국적이든 캐나다 국적이든 한국에서 유흥 빚이 있는 뭐 예를 들어 도박 빚이 있는 외국인, 중국인 그것까지 지금 못 걸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선 갚아주겠다. 탕감 대상이 되면 탕감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에서 가장 크게 비판하고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왜 그 7년 이상 연체자들에 대한 빚을 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빚을 소각을 해주냐, 이런 뭐 모럴 해저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혜택을 왜 외국인한테까지 주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사실 저는 이거는 그 일부 모럴 해저드가 있는 연체자들을 지원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이건 사실 금융기관 지원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7년 이상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이런 소액 신용대출은 이미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 회사에다가 이미 팩토링으로 이미 매각이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 해당되는 거는 이미 국가가 신용회복위원회나 그리고 아마 법원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이미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국가 제도적으로 이미 다 면책을 시켜주고 있는 채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은 심지어 인지대 송달료라든가 특히 변호사 보수까지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이미 정책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원으로 다 몰리고 있는 그런 개인회생이나 이런 부담을 줄이고 또 몇 달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 지속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연체를 시키는 거는 사실은 금융기관 지원이에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이거 회생이나 파산으로, 특히 파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를 그나마 그러니까 훨씬 할인해가지고 5%나 10% 정도의 그 금액으로라도 이걸 보전받아서 손실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걸 마치 무슨 모럴 해저드를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 이미 다 기존 제도로도 이미 문제가 다 이미 소각이 돼서 이미 면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 저는 뭐 외국인에선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상호주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해준 만큼 우리 국민들도 그 상대국에서 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이제 상호주의 말씀하셔서 중국인들이 뭐 부동산 규제 없이 서울에 있는 노른자 집을 현금으로 산다면 우리 국민들도 가서 중국의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 중국 국적의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 우리 교민들은 거기에 투표권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 배드뱅크에 한해서 본다면,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도 받고 있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 자격도 되고 심지어 법원에서 소송 구조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용 없이도 지금 국가적으로 이미 지원을 해주고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의 배우자거나 영주권이 있는 자들을 그런 이제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긴 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윤석열 정부인 2022년부터 최근 뭐 5월까지 한 42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캠코에서요. 외국인 채권을 이미 매입하고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마치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는 너무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밝혔듯 현재 이제 비탕감 규모는 지난 정부들보다 대규모인 건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2,000명의 빚 182억 원까지 탕감해 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적 의견도 좀 한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제 논란이 커지다 보니 국회에서도 이런 설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고 요즘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답니다. 바보. 이래 되면 금융의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일괄적으로 탕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채무 소각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채무를 면제하는 거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심사를 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정말 상환 능력이 없어서 이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생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고. 국회 정무위 보고서에도 이 일괄 빚 탕감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채무 탕감 관련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정책 수혜층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라는 국회 정무위 검토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 단순 탕감보다는 재기의 기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기 연체 채권 정리는 단순한 탕감이 아닙니다. 금융활동이 완전히 차단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상은 엄격히 선별되며 고의 연체자는 철저히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박빚도 갚아준다고 하며 거짓 선동, 허위 날조로 이러한 연체자들의 삶을 또다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들은 이 채무 조정 수순이었는데 이 빚 탕감이라는 것은 이 규모나 탕감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서 생경할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빚 탕감 논란.